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쇼미더 서울 시간. 제 수요일은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문화 이야기 들여다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에도 퀸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헤미안 대단합니다. 랩소디가 아직도 박스오피스 3위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1000만 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970만 아마 오늘 넘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976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골든글러브에서 이거나 작품상하고 나무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작품상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뭐 예를 들면 내용을 보게 되면 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뭐 성 정체성 문제도 있고 동성애 문제도 있고요. 이민자 문제도 들어있고요. 있고, 예. 뭐 소수자 문제도 들어있는데 예. 이거 전반적으로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꼼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만약 아카데미상까지 이제 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뭐 정치적 메시지까지도 예. 그 약간 좀 신고립주의 어떤 예. 그런 경향 속에서의 문화 어떤 콘텐츠로서의 사회 저항 메시지가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TV 부분 여우주연상은 산드라 오가 받고 그렇습니다. 아시아계의 수상 결과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수자. 애둘러서 예, 소수자들을 인종차별 배려하면서 금지하자 뭐 예, 이런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나온 것 담겨 같습니다.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와 퀸 신드롬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거대한 한 흐름이 새롭게 이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baby. I spend my years in believing you in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I'm a shooting star leaping through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I'm gonna go, go, go. There's no stopping me. I'm burning through the sky. 200 degrees, just why they call me Mr. Fahrenheit. I'm traveling at the speed of light. I wanna make a supersonic man out of you.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함께 불어온 뉴트로 열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뉴트로하고 레트로를 일단 구분하고 가죠. 예. 네, 일단 뭐 트로가 다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복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주체가 좀 약간 달라요. 예. 대체적으로 레트로라고 하면 주로 뭐 중장년층이 향수 관점에서 옛 것을 떠올리는 그런 관점이 강하다고 약간 하면 퇴행 같은 느낌이 있죠. 예전에는 예. 뭐 우리 복고 많이 예, 다루셨지만 맞아요. 퇴행이다, 뭐안 예. 좋다, 뭐 전망이 불투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문제는 주체가 지금 뉴트로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보면 거기에 과거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뉴트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미래적 가치까지 그 콜라보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레트로 퓨처리즘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또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점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반복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르네상스도 뉴트로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로 가는 맞습니다. 거죠.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고전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어떤 네. 관점을 갖다 발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한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투영한다라는 예. 뭐 이에지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어떤 명제가 예.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문화적으로 발현된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기기들이라든지 물건 관점에서 보면 카메라가 그걸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그냥 카메라예요.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카죠, 필름 카드 예. 카메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보면 열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 것 같은 경우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익숙함으로 이제 과거를 찾는 어떤 것이지만 예.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왔던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미래지향적인 측면들 이런 측면들이 전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네. 디지털 카메라로 옮겨왔지만 네. 지금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아주 진실된 우리들의 한 장면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그 측면 때문에
필름 카메라가 다시 사랑받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LP판도 그렇고요. 예. 뭐 무조건 이제 빨리 뭐 들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좀 그런 병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 거기다 진실이 왜곡되잖아요. 진실이 왜곡되고 예. 또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까지도 거세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 오히려 새로운 세대들이 그런 거세된 것들을 일종의 줍기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예. 뉴트로 현상들 또 과거 속에서 미래를 발견한 현상들. 그래서 예. 사실 이 아까 퀸 말씀하셨지만 퀸의 음악도 미래정지였고요. 맞아요. 그 안에 이제 성 정체성 문제도 지금 뭐 당연히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예. 또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문화 교류 현상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 그 사회에 주된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대 갈등을 이 뉴트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문제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게 되면 주로 싸움을 붙여요. 맞아요. 뭐 그래서 뭐 신구 뭐 아니면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들이 갈등이 심하다. 예. 그래서 막 싸움 붙이고 그걸 덕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예.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예. 남녀도 싸움을 붙이고. 예. 근데 사실 갈등은 기본이긴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니 당연히 세대는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공통적인 점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가를 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뉴트로가 바로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성세대들이 옛날에 내가 뭐 즐겼던 거야라고 내세우면 왠지 주눅이 들었어요. 예, 예. 낡은 것,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요즘에는 뉴트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대가 말이 더 잘 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보헤미안 랩소디 보러 갈 때도 10대 아들, 딸과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또 대화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금 7살짜리랑 같이 위윌라키를 듣고 있거든요. 위아래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아니 그런데 그 뉴트로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현상은 사실상 전방위로 이 네.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뉴트로 공간이 여러 명으로 우리들한테 새로운 그런 사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그렇죠. 그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이제 공간이라고 볼 뉴트로 수가 공간. 있겠고 또 서울의 공간입니다. 예. 사실 익선동 가시면 예. 뭐 정확하게 그런 게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뉴트로 하게 되면 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품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마케팅 쪽으로. 예. 예. 근데 그것과 좀 약간 차별화돼서 공공성 관점에서 공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서울의 그 주요 공간에서 뉴트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정책도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이 박원순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도심 재생이라는 게 맞아요. 뉴트로예요. 맞아요. 뉴트로. 네, 근데 맞습니다. 왜 그걸 이렇게 주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뉴트로 감성이 충만한 공간은 요즘 떠오르는 데가 을지로 아닙니까? 을지로입니다. 예, 예. 을지로. 그래서 을지로라는 공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을지로 같은 경우는 인쇄골목이 있고요. 그렇죠. 광고 또 이렇게 하시는 곳도 있고 제지업도 있고 도기업을 또 하시기도 하고 철공소들도 있어요. 저는 을지로랑 굉장히 친숙한 게 네. 연극 기획을 하면서 맨날 거기서 인쇄물을 찔에 예, 찍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유인물 예. 이제 받아가지고 또 대학로 예, 가서 돌리시고 대학로 가고, 이러기 예.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화적 토양과 기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업적인 어떤 측면들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뭐 인쇄와 제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좀 더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을지로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을지로 네. 진짜 사진만 봐도 네. 그야말로 뉴트로 감성이 그냥 무시무신 그렇습니다. 풍깁니다. 그리고 뭐 맛집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저기가 오랫동안 이런 많은 분들이 밥을 드시던 공간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새로운 그런 측면의 미래지향적인 음식점도 많죠. 아예 요즘에는 뉴트로를 염두에 두고 가게 인테리어를 그렇게 꾸미는 데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익선동이 대표적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익선동에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카페 한약방이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약방이라는 건 왜 붙였냐면 원래 이 커피가 들어올 때 예. 양탕국이라고 불렀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약방과 카페를 결합시키는 그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또 예. 이 개화기 시대의 그런 인테리어 가지고 그건 이제 오늘날로 유행하는 빈티지풍의 그런 측면을 결합시킨다든지 한옥에다가 뭐 예를 들면 홍대 스타일을 결합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감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공간으로 네. 재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 가면 정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익선동 가게 가면 갑자기 말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시- 미스터 선샤인 풍으로 자네가 먼저 가서 주문해 보게 뭐 이러면서 한 잔 먹어보게.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익선동 골목에 그 오락실이 있대요. 네.
전 여기 좋습니다. 아직 못 가봤는데 좀 진짜 가보고 싶거든요. 네, 비디오 방도 사실- 있다 그러고. 사실 요즘에 제 후배 같은 경우 사무실에서 그 오락기를 하나 구입해 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만 이렇게 옛날 아케이드 예, 오락기. 예. 아케이드 그렇게 하고요. 한 수백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초청해가지고 같이 오라 그래요. 아. 근데 요즘에 오락기가 옛날에 완전 오락기는 레트로고요. 예. 요즘에는 디자인이 새롭게 나와요. 맞아요. 예, 뉴트로로. 예, 색깔이 좀 약간 연하게 나온다든지 예. 또 이제 부드러운 완마냥 유선형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시대적 감각에 맞게 바뀌는 것이 또 예. 뉴트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도 네. 뉴트로 감성이 아주 충만합니다. 인터넷과 아케이드 게임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을 자, 것 같아요. 지금 옷을 입고 계신데 네. 이게 그 뉴트로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제시장에서 사오신 네. 거잖아요. 동묘 구제시장에서 이게 2만 원 주고 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묘시장 앞에 주로 이제 장년층들이 옛날에 이제 고물이라든지 헌책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이제 옛 물건을 이제 살려고 가셨었는데 최근에 가면 구제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빈티지풍의 그런 해외에서 들어온 옷들을 뭐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파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요. 이렇게 쌓아놓고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골라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저 예전에 전반적으로 그 연극 기획할 때 저기서 저 무대 의상 의상 소품. 예, 너무 한 10만 원 갖고 가면은 네. 한 보따리 사고 올 수 있어가지고 이만큼 의상 가져오죠. 예 만들려고 저희 자주 네, 갔었어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지금 이제 탈바꿈했고 실제로 가시면 제가 매번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정말 10대부터 해가지고 여성분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대표적인 뉴트로 공간으로 또 문화역사 서울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서울 284. 그렇습니다. 그 공간 자체, 뭐 서울역 하면 뭐 예.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도 뭐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옛 건물들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들을 채워가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문화역 서울 284 공간 이게 투어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예약을 하시게 되면 가이드도 있으시니까 예. 설명도 자세하게 들으시면서 예. 여러 가지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서울을 정말 진정한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뉴트로라고 하는 감성을 정말 본격적으로 다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전략이 돼야 되지 예를 않을까요?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뿐만이 아니고 예. 뭐 근현대사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건축물의 야외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맞습니다. 잘 찾아보면 예. 공간적으로 활용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처럼 무조건 뭐 새로운 걸 따라간 게보다는 강북의 장점이라는 건 결국 그런 옛 공간에서 느껴진 아날로그적인 어떤 정서거든요. 예. 그걸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해외 관광객들도 분명히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조선의 어떤 건물뿐만이 아니고 근현대기의 건물조차도 이제 뉴트로 감성 차원에서 문화 정책적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보면 네. 거기에서 특히 뭐 외국의 뭐 호주라든가 이렇게 그 특정한 시대밖에 안 보이는 그런 네. 곳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에 그냥 빠져들게 되는 게 이 네. 뉴트로적인 감성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골목골목 잘 찾아보면 그런 숨겨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골목 속에 숨겨진 뉴트로 공간 프로그램도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죠. 오늘 뉴트로와 관련된 콘텐츠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게 뭐 예전에 고전이죠. 예.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좀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이건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히말라야 공간 속에서의 우리 새로운 미래를 이제 보는 것인데요. 예. 문화적 관점에서 서울은 저는 오래된 미래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미래 관점으로 서울의 이 뉴트로 공간 정책들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트로 감수성에서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뚜렷한 길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까지 김면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뉴트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